미안해 괜찮아. 얘들아 칠판 잠깐 봐봐. 지금 아까 12번에서 17번 풀 때 어떤 학생은 한 10초 만에 풀고 10초 만에 띡띡띡띡 답을 쓰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5분 정도 줬다고 하면 5분 끝까지 시간을 다 써도 약간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그럴 때 좀 질문을 해줘. 그래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줄 수 있거든. 얘들아 선생님으로서 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너네가 수학 공부를 하는 목표가 수학자가 되는 거나 또는 수학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수학의 원리를 배우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면 지금 선생님 말을 무시해야 돼. 그 사람은 알겠지?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냥 점수 잘 맞으려고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려고 수학 공부하는 거죠.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그치?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기 선생님이 써놓은 것들 봐봐. 3학년 1학기 때 배운 거죠. 그쵸? 이거 얼마니? 이거 얼마니? 이거 얼마니? 이거 얼마니?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정리해준 개념들 중에 이런 얘기 했었어. 짝수 제곱근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때는 실수인 제곱근 중에서 양수만 표현하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원래 얘 9분의 1의 제곱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뿔마 3분의 1을 써야 돼.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짝수는 우리 양수만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얘만 쓰는 거고 양수만.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하면 얘랑 얘가 만나서 루트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지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것만 접근을 해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100제곱근 했어. 마이너스 2의 100제곱근. 얼마야? 2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 이거를 이제 홀수제곱근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 지금. 봐봐. 홀수제곱근은 세제곱근이야. 세제곱근은 몇 개야? 원래 3개여야 돼. 근데 이렇게 기호로 말로 쓰는 게 아니라 기호로 쓸 때는 그 3개 중에 뭐만 쓴다? 실수만 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7이잖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하는 게 얼마요?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랑 얘가 만났어. 루트가 사라져. 근데 홀수일 때는 얘를 플러스로 바꿔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얘 얼마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얘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파고드는 순간 이 파트가 어려워지는데 그걸 파고들어야 하는 단원이면 선생님이 그걸 자꾸 생각하라고 했을 거야. 애초에. 근데 여기는 그냥 연산 파트야 얘들아. 그냥 연산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연습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수학자가 될 게 아니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잔뜩 설명한 거 나중에 기억도 안 나. 그냥 연산하는 그 기계처럼 연산하는 그 스킬들만 머릿속에 남아갖고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해. 얘는 근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됐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합시다. 일단 요것도 막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y는 x제곱 개형 그릴 수 있죠? y축 대칭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짝수제곱근이랑 연관이 되죠? 그치? y축 대칭에다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y는 x의 1제곱. 그럼 y는 x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다 알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그려져.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이제부터 얘기할 게 뭐냐면 y는 x의 세제곱, y는 x의 5제곱 이런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애들을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이건 1제곱이기 잘 들어봐. 얘가 이해가 되나? 한 제곱이기 때문에 x
값이 1, 2, 3, 4 이렇게 똑같이 증가하면 y도 똑같이 한 제곱은 값이 변하지 않잖아. 똑같이 1, 2, 3, 4 증가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중이야. 얘는 제곱이잖아. x가 1, 2, 3, 4 증가하면 y가 1, 4, 9, 16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렇게 점점 그 올라가는 곡선이 커지는 거야. 그런 형태야. 그러면 세제곱, 다섯제곱도 1제곱처럼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건데 차근차근 이렇게 한 단계씩 커져야 돼? 아니면 얘처럼 급격하게 커져야 돼? 급격하게 커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좌표를 찍어보지 않아도 얘네들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증가 0이면 0이 원점 지나겠죠, 그렇죠? 증가함수인데 급격하게 커져야 되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커진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고 여기서 막 평행이동하면서 이제 좀 더러워지는데 그건 그때 알아서 미적분가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이제 요거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x의 n제곱과 y는 a를 이제 연립할 건데 n이 홀수인 상황인 거죠.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y는 x의 n제곱이라는 애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됐지, 그렇지? 그리고 y는 a는 가로선이야.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a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a가 음수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홀수 제곱근은 얘가 양수던 음수던 0이던 간에 교점이 몇 개 생겨? 다 한 개씩 생기네. 요 그래프에서 지금 그래프로 접근한 이유는 제곱근들 중에 실수인 애들만 찾기 위해 그래프로 접근한 거야. 알겠지? 그래프에 표시된 수들은 다 실수니까. 그러면은 이 세 제곱근, 다섯 제곱근 이런 홀수 제곱근들은 실수인 제곱근이 몇 개 생긴다? 무조건 한 개씩 생긴다. 무조건 한 개씩. 0이던 음수던 양수던 간에.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형님 질문들도 해볼게요. 7의 그냥 숫자로 쓸게 얘들아. 123제곱근 이라고 해보자. 이거 몇 개야? 123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건 몇 개? 한 개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122개는 다 허수로나 만들어진다는 거야, 허수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물어볼 거야. 여기가 만약에 0일 수도 있겠죠? 0에 123제곱근 실수인 건 몇 개? 한 개. 마이너스 7에 123제곱근 실수인 건 몇 개? 한 개라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9쪽에 18, 19, 20, 21번 문제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값까지 구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개수는 배워놨으니까 값들이 딱 그 개수에 맞게 나오게끔 계산해서 방만 써주시면 돼요.
다 됐죠? 질문 있니? 지금 푼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없죠? 없죠? 얘들아 7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왼쪽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 선생님이 저걸 설명을 한 거고 이 한 문제는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야. 어떤 시험이 나오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보자. 64의 세제곱근 4를 세제곱하면 64죠?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 틀리죠? 뭐라고 써야 돼? 4랑 뭐 2개 더 나와야 돼? 허수인 거. 그쵸? 허수 2개.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니은 볼게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는 없다. 맞아 틀려? 맞죠? 그쵸?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를 뜻하는 거죠. 그쵸?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쵸? 실수인 게 마이너스 2인 건 맞지만 거기에 뭐가 또 몇 개 더 나와야 돼? 허수가 2개 더 나와야 돼. 세제곱근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허수인 거 2개가 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가 1개다. 맞아 틀려? 이거 맞는 거죠. 그쵸? 그쵸? 얘는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야. 그러면 음수는 여기 아래를 뜻하는 거고 홀수 제곱근이니까 저 그림과 이 그림 중에 얘를 뜻하는 거야. 교점 하나 있으니까 1개 맞죠? 실수인 거.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면요. 11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좀 문제집이 착해서 일반화되는 우선 54번 한번 풀어보자. 54번 풀고 그 오른쪽에 막 집합이랑 다른 거랑 섞여 있는 문제들도 좀 보고 갑시다. 54번 풀면 선생님 불러주세요. 한번 확인 좀 하게. 내가 짚어보고 가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 2, 3, 4번은 틀린 거네. 그치? 보자. 얘들아,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루트 4죠. 루트 4는 얼마? 2의 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럼 답 뭐라고 바꿔야 돼? 뿔마 루트 2로 바꿔야 되죠. 이거 3-1 문제네. 그치? 근데 나와. 시작이 제곱근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고등시험에도 나옵니다. 5의 세제곱근은 저 기호로 표현한 거 있죠? 루트 세제곱근 5 읽는 거는 5의 세제곱근이라고 그냥 읽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 거 얘 뿐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얘 말고 더 2개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뭐뭐이다. 맞아 틀려? 틀려.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8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틀리죠? 뭐라고 바꿔야 돼? 없는 거 없다라고 바꿔야 되죠. 그쵸?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가 안 생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 오른쪽 라인에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뭐 함수 기호나 또는 집합 기호나 이런 것들을 써갖고 이제 이 개념을 이제 풀어볼 건데 60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우선은 시간 좀 줄 테니까 좀 어려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우선 B의 집합을 정확하게 원소를 써서 구해놓고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하고 하나씩 넣어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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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답 정답 봅시다. 같이 할게요. 답 3번이에요. 답 3번. 얘들아 봐봐. 우선 A는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들을 다 알려줬고 B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으니까 항상 조건제시법으로 나오면은 이걸 정확하게 원소나열법으로 딱 정확하게 나열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게 편해. 알겠지? 왜냐면 이런 거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 그치? 그럼 봐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B인데 이 B는 A 제곱을 뜻하는 거고 A는 집합 A의 원소들이야. 이런 뜻이지? 그럼 A에 있는 원소들을 제곱해서 나온 값들이 B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4랑 9죠. 그쵸? 그래서 얘는 4와 9 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일 때 X의 Y제곱근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X가 마이너스 3일 수 있어. 그 다음에 Y제곱근이니까 4제곱근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에 9제곱근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마이너스 2에 3에 요거를 이렇게 8개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랬을 때 실수가 되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 이거부터 해보자. 얘들 이거 실수니? 아니죠, 그쵸? 짝수 제곱근은 능수일 때 실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실수 맞니? 맞죠, 그쵸? 맞죠? 실수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실수 아니고 얘는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실수 맞아 아니야? 맞는 거죠, 그쵸? 얘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맞아 아니야? 맞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수인 애들 저렇게 다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순서상으로 만들면 6개가 나온대요.
딴 거는 61번은 숙제하면서 좀 고민해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자. 이제 9 쪽으로 오게요. 9 쪽. 오늘의 이제 메인 이벤트야. 오늘 이제 선생님 아까 전에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는 연산 파트입니다. 연산 파트고 이 연산을 하기 위한 규칙,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고 굉장히 헷갈릴 거야.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의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면 우선해.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해가 잘 안 돼도 우선 막 해설지 보면서 풀고 막 선생님 학원 안 다녔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 그냥 막 문제를 풀어서 계속 막 풀고 문제집 한 8번 정도 푸니까 9번쯤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물론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그렇죠? 8번, 9번이라는 건 뻥이고 아무튼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 이해가 안 되던 게 이해가 되기도 해. 근데 이해를 해서 풀겠다라는 목적하에 계속 멈춰 있으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잖아. 나 혼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막 24시간 수학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효율적인 것도 좀 따져가면서 합시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인데 선생님은 여기서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걸 같이 얘기할 거야. 같이 얘기해야지 우리가 좀 그 이해하고 연산하는 게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얘들아 오늘의 메인 성질입니다. 메인 성질.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 책이 없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성질들이 지금 9 쪽에 박스 안에 나와 있거든. 9 쪽에 박스 안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지금 선생님이 쓴 식이 뒷페이지에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지수에 막 분수도 넣고 막 이것저것 막 다른 지수들을 넣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공식 같은 건데 실제로는 이거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사실은 이거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혼자 공부할 때 옛날에 한 몇 년 안 됐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선생님은 이게 뭐 성질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갖고 이거 하나로 모든 문제 다 풀었었어. 실제로 이게 다 풀리거든.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봐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지금. 그치? x의 n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온다라는 거는 x는 a의 n제곱근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우리가 a의 n분의 1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요 1은 a의 지수입니다. a의 지수.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증명하는 건 너무너무나 간단해. 우리가 등식의 성질은 무적이야. 등호가 있을 때 좌변우변이 똑같을 때는 양쪽에 똑같은 짓을 무슨 짓을 해줘도 항상 그 등호가 흐트러지지 않거든. 그래서 지수나 또는 루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선생님이 n분의 1제곱을 이렇게 양변에 같이 해줄 거야. n분의 1제곱을. 그러면 n과 n분의 1을 어떻게 해? 곱해 더해?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좌변이 x의 1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이 a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야. 얘들아 요거를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모양을 바꿔보면은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4의 5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4의 5분의 1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지수의 확장이라고 써놨잖아. 일단 지수가 분수인 게 이해되니? 너네 이해돼? 4를 5분의 1번 곱해봐 라는 말 이해돼? 그런 말 이해 못해. 얘들아, 왜냐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거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야. 여긴 연산규칙을 배우는 곳이야. 알겠지? 수학적인 원리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수가 유리수 또는 무리수까지도 가고 막 음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형태를 이제 선생님이 한 번에 설명을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수가 이제 확장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이제 허용을 한다는 거야. 실수 범위까지 허용을 한다는 거고, 이때는 밑은 무조건 양수 조건에서만 생각할 거야. 밑은 무조건 양수 조건에서만 생각할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풀 거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풀 건데, 봐봐. 연산 순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볼게.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예분의 예로 만드는 요 연산 규칙, 이걸로 풀면은 그냥 마이너스 3의 3분의 2제곱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얘를 먼저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니?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문제 없지? 문제 없지, 그치? 이렇게 쓰면은 3의 3분의 2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부터 지수를 확장하는 순간 밑을, 여기 있는 애들을 밑을 만약 양수음수를 같이 쓰게 되면은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면서 밑은 항상 양수 조건에서 다루게 될 거야 라는 조건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9쪽의 개념 박스 보면 맨 첫 줄에 A랑 B는 양수이고 라는 조건 있죠. 보이니?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풀다 보잖아? 그러면 루트 안에 자꾸 이렇게 음수 집어넣어.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일이 생기거든? 근데 얘는 항상 얘를 보면서 판단해야 돼. 얘를 보면서. 세제곱근은 여기 이제 역따로 치자. 세제곱근은 음수여도 실수인 게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음수일 때는 홀수 제곱근에서만 줘. 홀수 제곱근에서만. 그런 것들 뭐 일일이 막 조건을 따지면서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밑은 양수인 형태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넘겨라. 10쪽. 10쪽 넘기면 맨 아래만 보여요. 딴 거 쳐다보지만 헷갈려. 맨 아래 3번 지수 법칙, 지수가 실수일 때 여기만 봐. 지금 우리가 이제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한 거야. 우리 정수만 갖고 하다가 원래 확장을 했더니 조건이 맨 처음에 붙는 게 뭐냐면 A와 B가 양수이고, 그치? 그러니까 밑이 양수 조건에서만 지수를 확장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밑에 막 표로 막 예쁘게 정리를 해놨어. 근데 나는 이 정리된 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요거 개념 박스 보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더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수십 개의 제곱근의 성질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거야. 수십 개의.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익숙해지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아까 한 얘기네. 지금 방금 왼쪽에서 처음에 한 얘기. 선생님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거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증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양변은 똑같은 지수를 거듭 제곱을 취해서 얘의 모양을 끌어내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봐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 루트 6이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 앞에 그냥 루트를 쓸 때
이 앞에 2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런 모양과 제곱근과 세제곱근을 섞어서 연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모양이 값이 같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산 법칙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얘들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증명하면 이걸로 증명하면 되거든. 이거 한 것처럼. 그래서 A의 n분의 1 곱하기 B의 n분의 1이면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A, B의 n분의 1제곱이고 그렇죠? 그럼 왼쪽에서 한 내용을 바탕으로 얘를 다시 루트 기호를 활용해서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그냥 쏙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분수 모양도 똑같아요. n제곱근 A n제곱근 A를 하면은 이렇게 크게 쓰고 루트 안에서 기분의 A를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점점 조금씩 이제 복잡한 모양을 해볼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자. 얘들아 요것도 우리가 굉장히 식을 정리할 때 많이 다루는 성질이거든. 요것도 잘 기억을 좀 하세요. 우리가 요 거듭제곱 m의 값, n의 위치가 루트 안에 있던 루트 밖에 있던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요런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사람은 근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 2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 얼마? 2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왼쪽 개념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 지금 얘는 A의 n분의 m제곱입니다. n분의 m제곱.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괄호 안에서 A가 n분의 1제곱을 하고 밖에서 m제곱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여기로 가서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A의 n분의 m제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와 요게 이제 같은 모양이다. 이제 이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근호라는 게 나올 거야. 우리가 그런 용어를 말로 굳이 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 이거를 그냥 정리만 하면 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아. 어떻게 결과부터 쓰면은 m을 여기서 곱한 다음에 안에 a가 이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증명했듯이 정리를 하면은 안쪽 거부터 해볼게. a의 n분의 1제곱의 루트의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지금 우리가 옆에서 배운 것처럼 정리를 하면은 a의 n분의 m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어디로 가지? 분모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a의 nm분의 1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저거 1번 공식 쓰면은 nm분의 1로 모양 만들 수 있죠. 지수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 이렇게 곱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바꿀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모양을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모양까지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서 지수 법칙 쓰면 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여기에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똑같은 거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이제 이런 성질이거든. P라고 할게요. P를 많이 써서 MP로 할 거예요. 요렇게도 이제 나타낼 수 있어. 요것도 결과는 똑같아. A의 m분의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 얘는 A의 mp분의 np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맨 밑에 쓴 거는 복잡한 연산일 때 또는 뒤에 선생님이 유형 정리 조금 해줄 건데 그때 대소관계 풀 때도 이 성질을 진짜 많이 써. 그래서 이거는 식 정리할 때 조금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얘는 이따가도 다시 보여줄 거지만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산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한다고 치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요거 정리할 때 이 앞에 몇 제곱근인지가 같은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요거를 만들 때 얘를 4로 만들 수도 있고 얘를 2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야. 요 성질을 써서.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여기에 4 루트 3의 6제곱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3의 6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얘네 둘이 약분할 수도 있어. 봐봐. 얘랑 얘랑 같다니까 요 p를 약분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걸 약분해서 쓰면은 2를 약분하니까 2에 2, 1로 바뀔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네. 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곱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3의 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우리 이제 2는 생략해줘야 돼. 원래 쓸 때 그건 약속이니까. 그래서 요 6번째 성질을 우리가 식 정리할 때 정말 활용을 많이 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5번, 4번, 3번 2번은 2번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얘네들은 요걸로 그냥 다 정리가 그냥 쉽게 되거든. 근데 얘는 물론 저걸로 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얘네 둘이 같은 걸 곱하거나 같은 걸 나눌 수 있다를 조금 별도로 좀 집중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많이 써서. 그래서 뭐 이게 책마다 요거를 좀 더 다양하게 좀 세분화해갖고 좀 더 복잡한 모양이 마치 공식인 것 마냥 이렇게 좀 성질처럼 표현하는 그 책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식 정리하고 연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쓴 게 9쪽의 네모 박스 설명을 한 거야. 9쪽의 네모 박스 설명. 그래서 9쪽의 네모 박스에서 1번은 반드시 메모해 놓고요. 선생님 칠판에 있는 1번 반드시 거기다가 메모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3, 4, 5, 6은 거기 아마 다 있는 애들일 거야. 거기 있는 애들을. 이제 문제 풀어봐 하면은 아직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보자. 얘들아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걸 쳐다만 봐. 알겠지? 얘들아 지금 여기 딱 써 있는 거 보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생긴 애들을 간단히 하시오, 뭐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진짜 뻥안 치고 이걸로 다 풀립니다. 이걸로 다 풀립니다. 우선 이거부터 해볼게요. 얘는 5에 32는 2의 몇 제곱? 2의 5제곱이죠. 그쵸? 그럼 얘는 저 1번 규칙으로 봤을 때 5분의 5네. 2의 5분의 5제곱. 그럼 몇이야? 2죠. 그쵸? 근데 얘는
아까 선생님이 요거 아까 그 이 개념 설명하기 전에 2교시 시작할 때 했던 얘기죠, 그렇죠?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면 그냥 루트를 날린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1번으로 그냥 풀어도 상관없고요. 얘도 똑같아. 3의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요거는 정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6 2의 몇 제곱? 2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야. 이 문제의 의도는 이성질이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세제곱근이 똑같기 때문에 루트를 크게 쳐서 16분의 2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16분의 2니까 8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1. 뭘 세제곱하면 8분의 1 나오니?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풀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인데 생각이 안 나.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 또는 까먹었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럼 저거 1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린다라는 거야. 해볼게. 분모 봐봐. 2의 몇 제곱 돼? 3분의 4제곱 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2의 몇 제곱 돼? 3분의 1제곱이야. 지수법칙 쓴다. 밑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는 밑을 어떻게 한다고? 역수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2의 1제곱분의 1 아까 2분의 1 나왔었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 모든 성질들이 1번으로 다 해결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요것도 해볼게요. 보자. 16은 2의 몇 제곱이니? 4제곱. 그럼 2의 4제곱의 세제곱은 2의 몇 제곱? 12제곱인가? 그럼 2의 12제곱이네. 그치? 그러면은 요거 쓰는 거야. 요거. 여기 바깥에 있는 제곱근을 뜻하는 숫자와 여기 있는 지수를 약분하거나 또는 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약분하면은 얘들아 여기 2로 만들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럼 2로 나누니까 2의 6제곱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는 2의 세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답은 8이 나오겠네. 괜찮지, 그치? 근데 선생님은 실제로 혼자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어. 나는 무조건 1번으로 풀어. 이해돼?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2의 세제곱이니까 8 바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그냥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거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 근데 216은 몇의 몇 제곱이냐 이거 도와줘. 6의 세제곱이야? 여기 앞에 뭐 생략돼 있어? 여기 2 생략돼 있는 거 알죠? 이게 6의 세제곱이야. 얘는 6의 2분의 세제곱의 루트 세제곱근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3분의 1 하면 되는 거 이해돼? 그럼 6의 2분의 1제곱이네. 괜찮아? 이 정도 빨리 해도? 얘는 루트 6인 거야. 괜찮니? 마지막 루트 6? 요 2가 여기서 온 거잖아. 그치? 2분의 1. 2분의 1 한 거야, 그치? 얘는 정리하면 루트 6이야. 괜찮지?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6제곱. 여기는 6의 세제곱.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성질 쓰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거 한번 그냥 제일 선생님이 하는 제일 빠른 방법으로 해볼게. 선생님이 하는 거. 이거 2의 4제곱이잖아. 여기 2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이야. 거기다가 4분의 1 할 거야. 그럼 2의 3분의 1이야. 이해됐어? 괜찮아? 여기 2의 4제곱이야 지금. 여기 2의 3분의 4제곱이야. 여기 지금 2 있는 거거든? 그럼 3분의 4에 2분의 1 하면 3분의 2죠. 그쵸? 여기에 2의 3분의 2야. 지수끼리 더해. 그럼 2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2.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이렇게 푼다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해설지 같은 거 보면 다 열심히 사용하면서 풀었을 거야. 근데 그냥 이런 것만 알아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다 라는 거고요. 구 쪽에 한번 해보자. 세 번째 설명이 어떤 거? 어떤 거? 예? 세 번째로 설명이요. 세 번째로 설명이 어떤 거지? 저기 읽어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이거 2의 4제곱 괜찮지? 그럼 3분의 4 되는 거 이거 괜찮아? 어느 부분이지? 여기 1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의 3분의 1 제곱. 그럼 밑이 똑같을 때는 나눴을 때 주지수끼리 빼는 거잖아. 분자에서 분모지수. 그럼 3분의 1에서 3분의 4 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밑을 역수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2의 1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괜찮아? 9쪽에 22, 23, 24, 25, 26, 27 풀어볼게요. 아니네. 28, 29도 다 풀어볼게요. 9쪽에 있는 거 남은 문제 다 푸시면 됩니다. 이게 빨리 익숙해지면 이 단원이 쉬워져. 이게 오래 걸리면 이 단원이 어려워. 혹시 다 한 사람은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할 게 좀 생겨서 좀 빨리 마무리된 사람들은 11쪽 풀고 있어도 돼. 11쪽 우리 숙제 또 11쪽부터 쭉 나갈 거니까 11쪽 풀고 있어도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셔도 되고요. 잘 안 되거나 좀 어려우면은
불러서 좀 질문해야 돼 지금. 얘는 뭐야? 이 소인수 그냥 나 용어로 생각해. 2의 세제곱 곱하기고 그러면은 여기 할게. 2의 세제곱 곱하기 5잖아. 얘가 3분의 1을 했다가 여기다가 3분의 1 하면은 그냥 2가 되고 여기다 3분의 1 하면 5의 3분의 1이 돼. 그치? 그리고 얘는 여기 똑같으니까 안으로 바꿀까? 그러면은 7분의 35의 세제곱분이 되네. 여기 뭐가 돼? 5인가? 그럼 5의 3분의 1 제곱이네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돼요. 얘를 문자로 바꿔보자. 2a 빼기 a네. 그치? 그럼 그냥 5의 3분의 1 제곱이니까 쓸 때는 이렇게 써주면 돼. 이십 6번 27 소인수 중에서 써보자. 그다음에 지우면 문제였구나. 루트 그리고 또 루트 하나 더 쓰고 세제곱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숫자? 2가 그러면은 요 안에만 계산해 보자. 3의 몇 분의 몇 제곱. 그렇지. 하고 루트 다시 씌우고 세제곱. 그럼 다시 이걸 또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때다 3 넣어주는 거잖아. 3 약분되는 거 얘기해. 그럼 다시 그럼 루트 먼저 표현해줘. 는 루트로 표현해줘. 근데 2는 생략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제곱근의 2인데 그러니까 루트 3인 거야. 이해됐어? 질문. 예요. 맞고 잘했고 이 곱하기 2는 어떻게 났어? 이게 더하기인데 아 이게 두 개 나와? 아 이거 계산하네? 아 그러면은 답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더 정리할 수 없는 게 6의 4제곱은 무리수예요. 더 정리할 수 없어서 2 루트 6이랑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이게. 그죠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 이거 이해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6째.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3의 3분의 6인데 마이너스 3의 3분의 6인데 여기서 그게 지금 상황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는 여기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 좋아. 여기를 정리하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9지. 그냥 9. 이 9의 3분의 3제곱인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럼 끝이야. 이것도 10에 8제곱 12 7에 그리고 이거 정했어. 7의 3분의 2 3분의 2 얘랑 얘를 뭐 하는 거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또 누가 손 들었었는데 잠깐만 이거 소인수네. 하라고. 2의 세제곱 곱하기고 이거 이제 틀려가지고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거니? 우와 무한으로 여기 3 세제곱 그대로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 이 문제 취지는 여기가 똑같으니까 아니면 빼기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해보자. 이거 분모로 지수에 넣어줘. 그러면은 2의 몇 제곱 1, 2에 이게 분모로 가잖아. 곱하기 5에 그렇지 빼기 여기도 3이야. 5에 낑겨서 써 위로 5에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문자라고 생각해. 2a 빼기 a래. 그럼 뭐야? 아 이거 무슨 그렇지. 이걸 이렇게 써주면 안 돼. 우리 지금 지수를 이렇게 유리수로 표현하는 거는 정확히 그렇지.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아주 좋아요. 이게 4제곱분의 2야?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4분의 1제곱. 아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제곱근으로 표시해줘.
2루트 1 그런 식으로. 도움 필요한 사람, 지금 다 된 사람은 11쪽 풀고 있으면 돼. 가만히 선생님 기다리지 말고. 이거 수인수분해 사실. 2의 세제곱 거의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2의 세제곱 곱하기 5 아니? 저 앞에 세제곱 그리잖아. 4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세제곱 그리니까. 그리고 지수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정리해. 3이 분모로 가야지. 지수에서 분모로. 앞에 있는 3. 지훈아 봐봐.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지금 이 지수의 분모로 가잖아. 그럼 얘는 2의 3분의 3 곱하기 5의 3분의 1인 거야. 이해됐죠? 여기 1이니까 2 곱하기 5의 3분의 1. 그럼 요 이칠 역수. 이칠 역수. 지수의 마이너스 있으면. 얘들 요것만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자. 잠깐만 멈춰보세요. 우리 7시 25분이죠 원래 수업 시간이. 저 잘 모르겠다. 항상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얘들 봐봐 칠판 보세요.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 뭔가 계산을 했는데 5의 제곱이 나왔어. 그럼 얼마야 이거? 25죠. 아니 최종적으로 선생님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5의 2분의 1 제곱이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루트 5죠, 그쵸? 루트 5로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5에 4분의 3제곱이 나왔어. 요렇게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물론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 연산을 획일화시키기 위해서야. 우리가 선생님 스타일 알지, 그치? 자꾸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다 다른 유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돼. 근데 이 방식은 제곱근 모양에서 아무리 복잡한 모양의 연산이 있어도 다 같은 방식으로 풀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주는 중이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 5를 4분의 3번 곱한다는 말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줘야 돼. 5의 세제곱의 4제곱근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이러면 말이 되는 거야. 이제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표현해 줄 때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최종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유리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정수로 나오면은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이면은 역수에서 25분의 1 쓰면 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만 주의해 주면은 이 연산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우선 밥 먹고 와서 선생님 조금 더 정리 뭐 필요하면 도움 줄게. 우리가 밥 시간이 25분인데 또 지금 애매하니까 8시까지 복귀하는 걸로 합시다. 8시. 여러분들 핸드폰 시계로 적어는 좀 시간 드려. 8시까지